결혼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두서 없이 써내려가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예비 신랑과는 부모님 지인의 소개로 1년 정도 만났고 예비 시어머니가 결혼을 서두르셨습니다. 신랑을 처음 만나고 온 날 엄마랑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어머님이 전화를 해오셨는데 언니, 딸 줘요. 우리 아들이 땡땡이가 너무 예쁘고 착하대. 언니 딸 우리 땡땡이한테 줘요. 응?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만난 지 2달쯤 됐을 때 사주를 보고 왔다며 둘의 사주가 좋으니 빨리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30대 중반이라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났었고 서로 잘 맞고 좋아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해서 작년 11월에 상견례를 했고 5월 예식이라 집 계약과 신혼여행 예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걸리는 크고 작은 일들과 양가 부모님의 반응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견례는 편한 분위기의 식당에서 진행했습니다. 당시 저희 아빠가 아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혼자서 고생 많으셨겠어요. 하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님께서 갑자기 아저씨가 많이 도와줬어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전에 약속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어머님이 갑작스럽게 오픈을 하신 거였습니다. 사실 어머님께서 예비 신랑이 아기 때 이혼하고 6살 때부터 사실혼인 아저씨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아저씨 이야기는 안 할 거야. 결혼식장에도 안 올 거야. 라고 예비 신랑이 말했었기에 저도 아빠한테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후에 설명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걸 사전에 말도 없이 오픈을 해버린 거였죠. 그리고 예비 신랑이 너무 마음에 드는 예식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끼리 먼저 예약하고 계약금도 냈습니다. 이 문제로 양가에서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신랑 측은 너를 낳고 이렇게 잘못 낳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날짜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식장에 맞추냐. 결혼은 너희 둘보다 어른들과 가족들의 일인데 왜 그런 결정을 했냐. 집 근처에도 식장은 많다. 가운데 놔두고 왜 거기로 했냐. 하는 반응이었고 저희 집은 어련히 알아서 신중하게 하지 않았겠냐. 요즘 젊은이들 똑똑한데 현명하게 잘할 거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차례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다행히 잘 지나갔었네요. 그 이후 집을 구하는데도 작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소개해주신 중개사와 집을 보러 다니게 되었는데 저희가 보고 싶어하는 곳을 빼고는 모두 20, 30년 된 아파트였고 구조도 접근성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님이 갑자기 지금 보는 집이 신랑 집 바로 앞이잖아요. 여기 살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어머님께 인사드리면서 다녀요. 참고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가씨는 며느리잖아요. 사실 아가씨 집 앞에 방향이 괜찮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긴 아가씨 집이랑 너무 가까워서 목록에서 뺐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아기 낳고 살면 바쁘겠다. 아기는 언제 낳을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나중에는 불편해서 그냥 허허하고 웃기만 했습니다. 이때 예비 신랑이 제 눈치를 보며 다독여줘서 넘어갔었네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예비 시어머니의 호칭 문제와 제 표정 문제입니다. 지난 명절에 밖에서 밥을 먹고 카페에 갔습니다. 식사는 신랑이 샀고 커피는 제가 사게 되었는데 베이커리 카페라 이것저것 담아 집에 가서 아저씨랑 드시라고 드렸었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너고 아기는 언제 낳을 건데?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해서 제가 신혼 6개월만 즐기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더니 지금 실컷 놀고 바로 아기를 가지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끝나고 흘러내리지 말라고 다리 묶어서 매달아 놓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 혹시 모르니까 너거도 그냥 시험관 해라. 3개 넣어서 1개는 아들, 1개는 딸하고 남은 거 1개는 마음대로 해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예비 신랑도 옆에서 나도 아들, 나 닮은 딸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무조건 아들이야. 하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편했지만 저 건강해요.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는데 좋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시험관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나름 표정 관리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조금 티가 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몇 주 후에 어머님 가게에 혼자 찾아갔었는데 커피를 사들고 들어갔더니 제 손을 보며 그거 뭔데?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녁에 잠이 안 오실까봐 디카페인으로 사왔다 말씀드렸더니 커피 양이 많다고 몇 마디 하시며 바로 받아가셨습니다. 그러고는 등을 반쯤 돌린 자세로 나 이거 보던 거라서 하고는 말없이 계속 드라마를 보시더라고요. 이후 드라마가 끝나고 난 후 옆으로 돌아보시며 너가 엄마는 오늘 일하냐?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때 정말 황당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눈을 질끈 감아버렸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네, 저희 엄마 오늘 출근하셨어요, 어머님. 하고 답했었죠. 그랬더니 잠깐 저를 뚫어져라 보시고는 다시 고개를 돌리며 니 그때 그거 얼마 주고 샀어? 니네 집에도 똑같은 거 줬지? 하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만큼은 그 호칭에 너무 화가 나서 그런지 웃고 넘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절로 표정이 굳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묻는 말씀에 답해드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고 마침 어머님 친구분이 오셔서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당시 어머님 하고 불렀음에도 쳐다보지도 않으셔서 그냥 꾸벅 인사만 하고 나와버렸네요. 이 이야기를 예비 신랑에게 전달하며 호칭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했었는데 문제는 제 말을 듣고 예비 신랑이 어머님께 네 말고 이름으로 부르면 안 되냐고 말씀드렸더니 뭐가 문제냐? 사투리 아니냐? 하며 노발대발 하셨다는 거죠. 어쩐지 표정에서 다 티가 나더라. 새초롬하게 변해서는 그러고 있더라. 하면서 제 표정을 다 보셨다며 크게 화를 내셨다는데 저도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그날 이후부터 더 이상 안부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후 2주 정도 시간이 흘러 저희 친척집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예비 신랑에게 친척집에 다녀온 후 시 외가댁에는 언제 가면 되는지 알아봐달라고 했었는데 돌아온 답변은 순서가 틀렸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순서가 틀렸냐 물었더니 그때 말하지 않았어. 다 네 표정 때문이라고. 그리고 사실 그날 표정뿐만 아니라 설날 식사할 때 표정도 안 좋았던 거 엄마가 다 봤었어. 하고 말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 일하다가 힘든 일이 있어 예비 신랑에게 화를 많이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런 모습 보여서 부끄럽다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을 했었고요. 그때 제 말에 예비 신랑이 흘리는 말로 표정만 티 안 나면 되지 하고 말하기에 무슨 말인지 눈치채고 너무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면 그게 티날 수 있는 거 아닐까 하고 말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맞아, 그렇지 하면서 제 손을 잡아줬었죠. 그런데 모든 게 다 제 표정 때문이라니. 여기까지만 해도 화가 나는데 엄마한테 전화하면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을 거야. 화난 것 같으면 그땐 자기 표정 때문인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 좀 해줘. 라고 하며 무조건 제 표정 때문에 어머님이 화난 거니 이해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때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온전히 내 편이 되어주지 않겠구나 하는 걸요. 제가 이 결혼을 이혼이 아니라 파혼으로 매듭지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건 이런 사실을 깨닫고 예비 신랑에게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비 신랑도 중간중간 많이 울었어요.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너무 많이 힘들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어머님과의 갈등이 단순히 둘 사이에 오해가 있어 생긴 것 같다며 넘어가려 하기에
이건 오해가 아니라 어머님이 나를 기본적으로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자기가 처음부터 나서지 않아서 그런 거다. 하며 처음으로 크게 화를 내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친척 집에 인사도 못 간 상황이고 현재는 파혼을 고민 중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의 가감 없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현명한 걸까요? 사실 어느 정도 파혼을 마음먹은 상태라 모든 걸 그만하고 놓아버리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 무서워지네요. 이혼보단 파혼이라고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는 거겠죠.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기 남자도 어디 모자라 보이고 시엄마 될 사람은 뭔가 싸 보여요. 행동거지나 말이요. 지들이 행동과 말을 개떡같이 하면서 그걸 듣는 사람은 병신같이 욕을 처먹어도 실실 웃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멍멍이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언니 딸 줘요 하는 멘트에서 저만 소름 돋나요? 순간 아기 동자라도 빙이 된 줄 알았네요. 예비 사돈 자리가 천만나무 저딴 소리를 하면 딸 자식 저기 보내기가 무서울 것 같은데 결혼이 진행된 게 신기할 뿐입니다. 세 번째. 끝나고 흐르지 말라고 다리 묶는 이야기는 도대체 뭐죠? 진짜 상스럽네요. 남자가 좋은 사람이라 계속 만나고 싶으면 그냥 연애나 하세요.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쓰니 표정 때문이 아니라 표정 덕분에 그 가정이 진상이라는 걸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남자고 예비 시모도 너무 경박합니다. 배움이 모자라서 무식한 건 그래도 괜찮은데 인성이 부족해서 경박한 건 굉장한 결함입니다. 엮이지 마시고 파혼하세요. 님 말씀처럼 이혼보단 파혼이 낫습니다. 다섯 번째. 니 너거 집은 사투리지만 사돈댁에 쓰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예비 시모가 몹시 무식하네요. 거기다 애 가지는 걸 허락받는 모양새가 참 웃겨요. 파혼 타이밍이 저 위에 있었는데 올해도 끌었습니다. 어디 종놈 부부가 주인 어른한테 애 가지는 거 허락받는 것도 아니고 웃겨서 한참을 웃었네요. 여섯 번째. 시어머니도 너무 별론데 남자도 무조건 아들 이러는 거 보면 정 떨어질 듯 합니다. 딸 나오면 아주 모자가 쌍으로 겁나 구박하겠어요. 아직도 파혼 안 하고 뭐해요? 생각할 게 남아있어요. 그냥 하루빨리 손 털고 나오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